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6년부터 시니어 일자리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받는데 이걸로는 생활비 보태기도 빠듯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번 개편으로 근로시간도 늘어나고 급여 구조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일자리 하면 그냥 용돈벌이 수준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달라집니다. 월 최대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거든요. 물론 이건 단순히 급여를 올린다는 게 아니라 근로시간과 근로 형태, 그리고 장려금 구조가 함께 개편되면서 가능해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모든 걸 하나하나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에 달라지는 핵심 내용,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으면서도 안전하게 병행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전부 다룰 겁니다. 여기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직무교육 정보와 실제 신청 전략까지 알려드릴 겨. 그런데 영상 보시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2025년 기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그리고 각 지자체의 공공자료를 토대로 구성했습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지만 매년 예산과 지침에 따라 일부 내용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1544-3388로 전화하시거나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의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집중해 주시면 2026년 시니어 일자리의 모든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2026년에 뭐가 달라지는지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루 4시간 근무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월 60시간, 그러니까 하루 3시간 정도 일하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4시간형 근무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고작 1시간 더 일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달라지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거기에 참여 장려금까지 더해지면서 전체 급여 구조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월 최대 약 12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구조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단순히 2026년부터 월급이 120만 원입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급의 주휴수당 그리고 참여 장려금이 합쳐져서 최대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자체나 사업단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정확한 금액보다는 이런 구조로 돌아간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연금과의 병행이 더 쉬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받는데 일하면 연금 깎이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주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만 일하시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과 충돌할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급여 구조가 다양해지고 연금을 받으면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2026년 시니어 일자리 개편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죠. 도대체 120만 원을 어떻게 받는 건데? 하나씩 뜯어볼게요. 첫 번째,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은 여러분이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받는 돈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시간당 단가가 지자체와 사업단에 따라 다른데 보통 9,860원에서 1만 원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한 달에 20일에서 22일 정도 일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4시간 곱하기 20일, 시간당 1만 원이라고 치면 기본급이 8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22일 일하면 88만 원, 조금 더 나가면
94만 원까지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뭐냐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휴일수당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루 3시간씩만 일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4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주 15시간이 넘어가니까 이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대략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추가됩니다. 세 번째, 참여 장려금입니다. 이건 사업단마다 다릅니다. 모든 곳에서 주는 건 아니지만 2025년 기준으로 여러 시군구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참여하면, 그러니까 결근 없이 꾸준히 나오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장려금을 줍니다. 2026년에는 예산이 더 반영되면서 이 장려금을 주는 곳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계산해 볼게요. 기본급 90만 원, 주휴수당 15만 원, 참여 장려금 15만 원. 다 합치면 120만 원입니다. 물론 이건 최대치를 가정한 거예요. 지자체나 사업단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 무조건 12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70만 원대였던 것에 비하면 확실히 개선된 구조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왜 정부는 이런 개편을 추진하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고령 친화 일자리 확대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2025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둘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근로시간 다양화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3시간이 딱 좋고 어떤 분은 4시간도 괜찮고 또 어떤 분은 더 일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겁니다. 셋째,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서관 보조, 케어 서비스, 행정 도우미 같은 일들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젊은 사람들이 하기엔 급여가 낮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니어 일자리와 연계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후킹 포인트 하나 던지고 갈게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돈도 중요하지만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은데 막상 일자리를 찾으려니까 나이 때문에 다 막히더라고요. 이분 말씀이 정말 현실이에요. 시니어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는 창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실제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일하면 연금 깎이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대로 알고 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국민연금과 병행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2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일을 하면서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깎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월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문제 없어요. 2025년 기준으로 월 130만 원 이하 정도면 안전합니다. 120만 원 구조로 받으신다면 이 기준 안에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에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소득이 합산되면서 예상치 못하게 기준을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추천은 월 130만 원을 살짝 밑도는 선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안전마진을 두는 거죠. 두 번째, 기초연금과 병행하는 방법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최대 3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초연금은 소득인 정액이라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실제 소득에서 여러 가지를 빼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시니어 일자리로 번 돈은 근로소득 공제가 70% 적용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월 120만 원을 벌어도 실제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는 건 약 36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20만 원에서 70%를 빼면 36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연금 감액 위험이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고 계시는데 시니어 일자리로 월 120만 원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럼 소득이 150만 원이 됐네? 기초연금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데 아닙니다. 근로소득 공제 때문에 실제 반영액은 훨씬 적어요. 대부분의 경우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 건강보험 직장가입 문제입니다. 이게 은근히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면 시니어 일자리 신청 자체가 제외됩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가 안 되는 선에서 일해야 해요. 직장가입자가 되는 기준은 월 60시간 이상, 그리고 월 소득 일정 금액 이상일 때입니다. 그런데 시니어 일자리는 대부분 월 60시간에서 80시간 정도의 단시간 근로라서 직장가입 요건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신청하실 때 이거 직장가입 되는 거 아니죠? 하고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월 120만 원 정도 버시면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받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월 13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시고 근로시간은 주 15에서 20시간 정도로 유지하시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는 꼭 확인하세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연금 깎일까봐 일을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괜한 걱정이었네요. 진작 시작할 걸 그랬어요. 정보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연금 받으면서 일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시니어 일자리가 정확히 어떤 종류로 나뉘는지 볼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회서비스형, 공익활동형, 민간형.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사회서비스형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얘기한 거예요.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월 60시간에서 80시간 정도 일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급이 76만 원 정도였는데 2026년에는 4시간형으로 확대되면서 9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가능해지는 구조죠. 대표적인 직무가 뭐냐면 도서관 보조, 급식 도우미, 행정 보조, 아이돌봄 지원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고 반납된 책 제자리에 꽂고 이용자들한테 안내하는 일이에요. 급식 도우미는 학교나 복지관 같은 데서 식사 준비 돕고 배식하고 설거지 돕는 일이고요. 행정 보조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서류 정리하고 민원인 안내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공익활동형입니다. 이건 만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월 30시간 정도 일하고 월 29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럼 돈이 훨씬 적네? 맞아요. 근데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짧아서 체력 부담이 적어요. 대표 직무는 공원관리, CCTV 모니터링, 노노케어입니다. 공원 관리는 말 그대로 동네 공원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화단 관리하는 일이에요. CCTV 모니터링은 CCTV 화면 보면서 이상한 상황이 있으면 신고하는 일이고요. 노노케어는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건데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말벗도 대어드리고 안부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공익활동형은 나는 많이 벌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뭔가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딱 좋아요. 실제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세 번째, 민간형입니다. 이건 좀 다릅니다. 민간기업과 연계된 일자리예요.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시간제도 있고 전일제도 있어요. 월급은 훨씬 높습니다. 210만 원에서 230만 원까지 가능해요.
대표 직무는 경비, 주유, 조리사, 시험감독관, 시설관리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 주유소 직원, 식당 조리사, 수능 같은 시험 감독관, 건물 시설 관리하는 일이에요. 근데 민간형은 경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급여가 높다 보니까 지원자가 많거든요. 그리고 전일제는 하루 8시간씩 일해야 하니까 체력적으로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체력이 괜찮고 돈을 좀 더 벌고 싶으시면 사회서비스형이나 민간형을 선택하세요. 체력 부담 적게 하면서 가볍게 하고 싶으시면 공익활동형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즐길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도서관 보조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원래 책을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일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들대요. 오히려 돈 받으면서 책도 보고 좋은 책 추천도 받고 이게 일이야 취미야? 하고 농담하실 정도예요. 일이 즐거우면 체력 소모도 적고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전 전략입니다. 시니어 일자리에 신청하실 때 무조건 유리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무료 직무교육 수료증입니다.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관, 지자체, 위탁기관에서 무료로 직무교육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교육이 뭐냐면 바리스타 2급, 도서관 사서 보조, 실내 식물관리, 어린이집 급식 보조, 컴퓨터 기초, 관광해설 기초 이런 거예요. 근데 나는 컴퓨터도 잘 못하는데 무슨 교육을 받아? 하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 교육들은 전부 초보자 기준으로 진행돼요. 예를 들어 컴퓨터 기초 교육은 마우스 사용법, 한글 문서 작성법, 이메일 보내는 법 같은 걸 가르쳐 줍니다. 바리스타 교육도 커피 만드는 법을 처음부터 알려줘요. 그런데 왜 이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수료자 우선 배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보조 일자리에 지원하는데 도서관 사서 보조 교육을 수료하셨으면 당연히 유리하겠죠. 실제로 일부 사업단에서는 수료증 있는 분들한테 우선권을 줍니다. 둘째, 서류 전형 없이 면접 바로 가는 사업단도 있습니다. 교육 수료하면 이 사람은 이미 기본 소양을 갖췄구나 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신청하냐고요?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 클럽에 전화하세요. 12월에 하는 무료 직무교육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12월 초부터 1월까지 교육이 진행돼요. 교육기간은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고 일주일에 23번 나가면 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까? 제가 아는 한 분은 급식 도우미 일을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급식보조 교육을 들으셨는데 거기서 위생관리법, 식재료 다루는 법, 아이들 다루는 법까지 배우셨대요. 그리고 수료증 들고 신청하니까 바로 합격하셨습니다. 이분 말씀이 교육 덕분에 자신감도 생기고 실제로 일할 때도 훨씬 수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청 전략이에요. 시니어 일자리는 선착순입니다. 늦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1단계 12월 말에 미리 해야 할 일. 첫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하세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면 됩니다. 통장 사본은 급여 받을 계좌예요. 둘째, 기초연금 수급증명서를 출력하세요. 이건 온라인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뽑을 수 있어요. 만약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주민센터 가서 기초연금 수급증명서 하나 뽑아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셋째, 원하는 직무를 두세 개 미리 선택하세요. 나는 도서관 보조가 좋을 것 같아. 근데 도서관이 안 되면 급식 도우미도 괜찮고 아니면 행정보조도 괜찮아. 이렇게 미리 정해두시면 신청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넷째, 집 근처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복지관 위치를 확인하세요. 구글 지도행 계속나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가능하면 직접 한번 가보시는 게 좋아요. 매년 12월 초에 신청이 시작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12월 2일에 시작했어요. 2026년도 비슷할 거예요. 정확한 날짜는 11월 말에 공고가 나오니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장소는 세 곳입니다.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온라인은 트래픽이 몰려서 접속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추천은 오프라인입니다. 첫째, 오전 9시 이전에 번호표를 받으세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이 9시에 문을 여는데 8시 30분쯤 도착하시면 됩니다. 일찍 가시면 번호표 1번, 2번 받을 수 있어요. 둘째, 최소 2곳 이상 동시 신청하세요. 예를 들어 주민센터에서 한 번 신청하고 복지관에서 또 한 번 신청하는 거예요. 나중에 둘 다 합격하면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이게 합법적이에요. 셋째,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안정적입니다. 온라인은 신청 시작하자마자 서버가 터질 수 있어요. 오프라인은 그럴 위험이 없죠. 혹시 여러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시면 신청이 안 됩니다. 꼭 확인하세요. 생계급여 수급자 단,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가능.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장기요양 1에서 5등급, 다른 정부 일자리에 이미 참여 중인 분, 실업급여 받고 계신 분,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시면 신청에도 탈락됩니다. 특히 생계급여 수급자는 안 되는데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수급자는 가능하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작년에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신청 첫날 오전 10시에 가셨대요. 그랬더니 이미 인원이 다 찼다고 하더래요. 정말 아쉬워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절대로 늦지 말라고 8시 30분에 가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꼭 일찍 가세요. 이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숫자나 제도만 들으면 실감이 안 나잖아요. 진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숙 씨는 코로나 이후에 외출을 거의 안 하셨대요. 집에만 계시니까 우울감이 점점 심해지고 TV만 보다가 하루가 가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줄어들고 기력도 떨어지셨대요. 그러다가 동네 복지관에서 도서관 정리 업무 모집한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처음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망설이셨는데 그냥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셨대요. 그리고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분 말씀이 사람들이랑 대화가 다시 늘어나면서 우울감이 크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면서 이용자들한테 이 책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안내해드리고 같이 일하는 어르신들이랑 점심 먹으면서 수다 떨고 그러면서 삶의 활력이 돌아왔대요. 돈보다 더 큰 게 사람들과의 연결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박철수 씨는 기초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빠듯하셨대요. 자녀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일자리를 찾으려니까 나이 때문에 다 막히고 그러다가 급식보조 일자리를 발견하셨어요. 처음엔 내가 설거지하고 배식하는 일을 해야 하나 하고 자존심이 상하셨대요. 근데 막상 일을 시작하니까 생각이 바뀌셨어요. 일을 하니까 자존감이 올라가고 아내랑의 대화도 많아졌대요. 여보, 오늘 학교에서 애들이 내가 만든 국이 맛있다고 그러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내도 좋아하시고 본인도 뿌듯하시고 이분 말씀이 일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부는 동네 초등학교 급식 업무를 함께 참여하셨어요. 원래 따로따로 일하려고 했는데 같은 학교에 같은 시간대로 배치받으셨대요. 아침에 같이 출근하고 점심 준비하고 같이 퇴근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좋으셨대요. 이분들 말씀이 부부가 같이 움직이니까 삶의 활력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따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니까 부부 사이도 더 좋아졌대요. 급여도 둘이 합치면 200만 원 넘게 받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요. 이 사례들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시니어 일자리는 단순히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사회와 연결되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입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2026년 시니어 일자리의 모든 것을 다뤘어요. 핵심 변화, 120만 원 후조, 연금 병행 전략, 직무 종류, 무료 교육, 신청 전략, 실제 사례까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최종 모집 공고는 반드시 1544-3388로 전화하시거나 여러분이 사시는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2025년 기준이고 2026년에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더 많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사회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여전히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